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좀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걸고 왔습니다만, 이번 주 수요일은 또 건너뛰었죠. 그리고 블로그는 오랫동안 글을 많이 못 썼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4월 중순 되면 제가 요 송크란 기간에 맞춰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휴가를 갈 때 항상 어디 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휴가는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 빼고는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국을 다녀왔고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잔병치레가 좀 있어서 좀 종합검진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 종합검진을 받아봤고요. 내시경 검사나 뭐 초음파 검사 이런 데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뭐 위궤양 정도, 그리고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지병이 있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고요. 그 병 정도 그냥 가지고 있는데, 뭐 CT 촬영 결과나 또 피검사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좀 체중 감량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담배는 안 핍니다. 그런데 술은 제가 좋아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3년 전에 저 보신 제 고객들은 술을 좀 많이 먹는 걸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술을 거의 마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만 술을 한 달에 한 3번 정도 마십니다. 마시는 것도 제 고객분들하고 뭐 술자리 있는 거 아니면요, 집에서 뭐 하이볼 캔 2개 정도, 아니면 제가 여행 가면 그 나라 맥주 한 2캔 정도, 요 정도 마십니다. 이번에 가서도 술을 거의 안 먹었던 것 같고요. 제가 소주를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안주 때문에 소주를 마신 게 반병 정도 먹었던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줄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먹으면 좋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또 사업 때문에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은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히 끊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미리 부탁을 드리는데, 방콕 방문하시면 저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선물로 술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집에 지금 술이 좀 쌓여 있습니다. 제가 안 마시거든요, 요즘. 뭐 위스키나 이런 거 사다 주셔도 제가 그거 하나 먹는데 한 1년 걸립니다. 소다수에 조금씩 타갖고 먹으면 한 달에 한두 번 먹으니까 1년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술 안 사주셔도 됩니다. 비싼 돈 드니까 안 사주셔도 됩니다. 이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한국에서 요거 시청률 보니까 마지막에 나왔던 이게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에이전시 운영 중인.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지역 가격 한번 훑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지역 가격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보고 직접 가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숨어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번 제가 예를 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가격하고 맞거나 아니면 지역 가격보다 가격이 더 낮아요. 그런데도 사면 안 되는 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이게 지역 가격보다는 낮아요. 근데 외국인 커트하고 태국인 커트 전부 다 낮습니다. 근데 태국인 커트가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태국인 커터가 외국인 커터보다 훨씬 더 낮은 경우는 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이건 가격이 싸도 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요런 얘기들을 잘 안 해줍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오래 보신 분들은 이해도가 빠르실 거고요. 짧게 보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해서 나중에 실패하면 그럼 오로지 본인 몫입니다. 여기는 정보력이 많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가격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영상 보여주는 거 좋아요. 콘도 영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상이 어떤 거냐면 저 외곽에 있는 콘도 있지 않습니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하는 거, 원베드룸 작은 거. 그거 보여주면서 퍼실리티 막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 찍어서. 그래서 옥상 쪽에 있는 수영장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서 1억짜리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최악의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콘도 사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영상 보고 눈여길 거리 찾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거 보시든지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고 눈에 좋은 거 뭔가 여러 개 보고 선택하고 싶으시면 제 영상 콘텐츠나 제 블로그는 안 보시는 거 특별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고마아저씨하고 거래를 하실 분들, 이런 분들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군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사는데 뻔해요. 본인들 모르는 동네에 아무리 좋다라고 해봐야 안 사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지역과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 놔두고 이쪽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지역 사요. 왜 그러냐? 인터넷에 막 뒤지거든. 그럼 그 동네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방식인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몇 군데만 훑어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마다 몇 층을 사야 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지역이 예를 들면 팔랑까오다. 그러면 우리가 팔랑까오 이쪽에 있죠. 그러면 조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망이 좋은 위치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불편한 위치에 있는 콘도는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산재되어 있는 건 왜 산재되어 있다고 했죠? 리셀 콘도, 그러니까 오래된 콘도와 새 콘도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분양할 때 기준입니다. 분양할 때 기준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서 사야 하는 위치에 있고 사야 하는 층에 있는, 그리고 사야 하는 면적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통로에서 원베드룸 사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사야 하는 면적도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부합하는 유닛의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지역에 가보면요, 비슷한 레벨의 콘도가 들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가격이 비싼 지역에 가면 그거 폭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3, 40억 하지만 어떤 거는 100억, 200억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가격 얘기해 주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지역에 얼마 정도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요 사이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이 어디냐면요, 라짜담리역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플런친역하고 친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MRT 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보시면 룸피니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실롬역이 있습니다. 요 앞쪽에 보시면 촌농시역이 있습니다. 촌농시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루이스역이 있죠. 그래서 요까지
안쪽이 가장 가격이 비싼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을 하면 이쪽에 보시면 사판 닥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밑에 보시면 여기 라마 3세달이 있어요. 요 안쪽까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요걸 넘어서 가지고 이쪽으로 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라마 9대교가 있죠. 자, 여기는요. 여기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도 안 합니다. 그것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강이라고 해서 바로 옆에 떨어져 있지만 특히 방콕 같은 경우는 가격이 훅훅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통로 아니다. 근데 지도에 줄 거면요 가까워요. 근데 부동산적으로 보면 아예 다른 지역입니다. 그냥 다리로 보면 멀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프런친역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친놈역 있습니다. 그럼 요 로드 있죠. 두 개 로드. 여기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여기 이쪽은. 그래서 이쪽 위쪽에 콘도 생긴다라고 해서 아래쪽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적절하게 가격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괜찮고요. 자, 일단 요 동네는 있죠. 요 지금 나와 있는 여기까지 여기 킹파워 마하나콘 빌딩이 있는데 요 라인은 그냥 기본이 제일 싸면 제곱미터당 40만 바 보시면 됩니다. 40만 바도 싸요. 요즘은 그냥 45만 바, 50만 바 이 정도 나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괜찮은 유닛 살려고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원방콕이나 여기 보시면 투지 센트럴파크 있잖아요. 여기도 콘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쪽에 또 하나 콘도 분양을 하던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리스홀드입니다. 이쪽은 왜 가격이 더 비싸냐? 이쪽은 프리홀드로 지을 땅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프리홀드로 지을 수 없는 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리스홀드로 짓게 됩니다. 그럼 리스홀드가 방콕 같은 경우는 60년이죠. 30년에서 60년이기 때문에 매년 집 가격을 까먹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매년 1억씩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콘도들은 거들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연락이 자주 옵니다. 이쪽 동네에서 호텔에서 주무시고 어차 좋네 하고 보시다가 가격까지 다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가격 얼마 정도 합니까? 제가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콘도들은 사면 안 되는 콘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본다는 건 그냥 가격이나 한번 만든지 확인해 보려는 연락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아무런 정보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왜 가르쳐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르쳐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두 번째 이제 아속역에서부터 우리 여기 통로역까지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로변에 전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로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대로변에 붙어 있었을 때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아속이 가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프롬퐁하고 통로의 역세권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원래는 프롬퐁이 더 비쌌습니다만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통로 같은 경우는 100억 넘는 아주 고급 콘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300억 넘는 것도 있고요. 600억짜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은 프리홀드로 지을 수 있고요. 여기는 프리홀드로 그렇게 지을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 35만 밭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요즘은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한 40만 밭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라는 건 뭐냐면 이 스쿠민 로드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쪽은 와탄하고요.
이쪽은 클롱도입니다. 그래서 클롱도의 아래쪽으로 주로 붙는데 이쪽으로 만약에 생기게 되면 한 35만 밭에서 40만 밭 보시면 되고요. 뭐 이쪽 아래쪽에 지금 고급 콘도들 생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고급 콘도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보다는 가격이 훨씬 비싼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40만 밭 전부 다 넘는 콘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거의 한 40만 밭 나오고요. 새로 35만 밭짜리가 나오기가 힘든 게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주 고급 콘도 몇백억짜리가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인 콘도는 이면 도로 쪽으로 내려가면 앞에보다는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다만 이렇게 떨어져도 완전 어마어마하게 비싼 초럭셔리로 지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는 최고가가 600억이 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롬퐁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롬퐁도 요 수쿰빌 로드 있죠. 수쿰빌 로드. 수쿰빌 로드 쪽으로 일단은 출입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바로 넘어가서 출입구가 생겨야만 그래야만 가치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앞쪽까지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 수쿰빌 로드에 붙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새로 만들어지면 40만 밭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비싼 콘도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론칭을 하나 했죠. 그게 30만 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이제 가치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이 수쿰빌 로드 쪽에 붙어야 됩니다. 아속 쪽은 보시면 콘도를 칠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이 더 안 돼요. 그래서 아속역을 이용하는 콘도는 되도록이면 안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로는 분리돼 있죠. 여기도 있지만 이 안쪽도 좋습니다. 요 안쪽 역세권이 아니라도 괜찮은 데는 통로하고 애까마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역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길 안에 지금 통로 대로변에 생기는 건 다 괜찮습니다. 통로 대로변에 생기는 건 다 괜찮고요. 어디까지 한계를 보시면 되냐 하면 여기 보시면 경찰서 있어요. 경찰서 아래쪽까지 한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계로 보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콘도들은 대체적으로 괜찮다 보시면 되고요. 잘 나오면 한 35만 밭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쪽이 가격이 더 높아져서 이쪽이 가격이 조금 더 싸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쪽이 더 비쌌어요. 그런데 점점 역세권화 되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이제 여기는 또 지을 땅이 없죠. 그래서 그래요. 대신에 이쪽 있죠. 이쪽 중간, 그러니까 통로하고 애까마이 중간, 여기는 가격이 여기만큼 안 나옵니다. 절대로. 요 위에보다도 가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지금은 비추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아속에서부터 지금 보시면 요 통로역, 그 다음에 통로 10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35만 밭에서 40만 밭 보시면 됩니다. 새로 나왔을 때 분양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애까마이는 역 주변은 제가 뭐라고 했죠? 지을 공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통로하고 붙는 요 위치 있죠. 요 에어리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최대한 넓히면 여기 XT 애까마이 있죠. 여기까지 요 넘어가면 여기는 애까마이 아닙니다. 여기는 애까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지역이 더 협소합니다. 지역이 더 협소하고 가격이 많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현재 새로 나오면 한 25만 밭 정도 보시면 됩니다. 25만 밭,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오면 한 26만 밭, 7만 밭, 요 정도도 나올 수가 있는데 25만 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소위 통로 10, 요 라인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락가농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뭐, 이쪽에 있는 요런 콘도들이 어떤 콘도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통로 가격 나오죠. 이런 것들을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락가농 쪽으로 와가지고, 프락가농 역 쪽으로 가까이 붙지 않습니까? 여기 있죠. 역 쪽으로 아주 가까이 붙어서 스쿠민 로드에 붙어 있다. 그러려고 하면 요 위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간은 없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가서 생기게 된다. 그렇게 하면 비슷하게 가격이 나올 겁니다. 25만 밭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한 23만 밭, 뭐 한 22만 밭,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라마 4로드 있죠. 여기는 가격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여기는 공간도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쪽에 공간에 콘도가 만약에 나오게 되죠. 이쪽에 나오게 되면 얼마냐? 18만 밭까지도 나옵니다. 18만 밭. 근데 보통은 한 17만 밭. 요 정도 기준으로 삼으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쪽으로 보면 강 보인다. 뭐 그러는데 뭐 크게 조망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쪽은 조망이 크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주유소 있죠. 주유소 그 옆에 보면 요 도로 있죠. 요 도로까지 요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요거 넘어가게 되면 좀 멉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중간에 요런데 생기는 콘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요 위로는 여기에 붙지 않는 한 안 사는 게 최선입니다. 이쪽 위쪽으로는 형편없어요. 동네가. 이게 에까마을고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비슷한 유형의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룻. 자, 온룻에서부터 요 방라까지만 제가 살펴드릴 텐데, 온룻에서부터 방라까지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떤 단지가 생기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레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스파이어가 나왔다. 그러면 한 16만 바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라이프가 나왔다. 그러면 뭐 18만 바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콘도가 론칭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온론역에서 만약에 20만 밭이 넘어간다. 그러시면 사면 안 됩니다. 사실 19만 밭 넘어가도요.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가시면 되도록이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신규 콘도 기준입니다. 요 뒤에 이런데 이면도로에 있는 저층 콘도 이런 거 사면 답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방짝은 투자하실 동네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부서지고 새로 막 생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변화가 거의 없는 동네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투자를 할 만한 동네는 아닙니다. 자, 대신에 만약에 콘도가 나오면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풋나위티 있죠. 풋나위티는 역주변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은 옛날에 여기가 좀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고 여기는 또 너무 싸게 나와 있고요. 왜냐면 이게 안 붙어 있죠. 이렇게 스쿠미 로드에 안 붙어 있어서 싼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 가격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런 콘도 만약에 당시에 20만 바씩 주고 사셨다라고 하면 망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요 스쿠미 로드 쪽에 새로 콘도가 생긴다. 그러면 최대로 잡으면 한 18만 바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항상 말씀드린 거는 제곱미터당입니다. 18만 바 보시면 되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면적에다가 대입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래 보신 분들은.
가격이 비쌀수록 면적이 더 커져야 되고요. 가격이 쌀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온누에서부터 방락까지 비슷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면적을 비슷비슷하게 사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우돔수격 여기가 이제 조금씩 들썩들썩 거리겠죠.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16만 밭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만 밭까지 이제 나올 거고, 최대한 한 2, 3년 후 되면 18만 밭까지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방콕몰도 다 지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요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고요. 반대로 요 공간 같은 경우는 지을 공간이 없어요. 지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 공간은 새로 콘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전하고 뭐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뭐 여기도 한 16만 밭 맥스로 보시면 됩니다. 16만 밭을 맥스로 보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팔랑까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을 공간이 이제 여기 위치가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좀 멀어지죠. 그 다음에 이쪽이 제가 별로 안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쪽이. 그래서 이쪽도 이제 요 공간, 요 공간, 요 공간 이런 데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물론 여기 생기면 그 나름대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아무래도 여기하고 여기 위치보다는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 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요 뒤쪽으로 이제 나가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런데 콘도 사고 답이 없고요. 자, 여기 또 생기면 또 가격 문제가 많이 생겨요. 콘도들이. 그 다음에 여기 딘댕 쪽은 또 허가 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참 가서 허가가 나거든요. 한참 가서 이렇게 한참 가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쪽은 안 사는 게 좋아요. 이쪽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도 지금 뭐 많이 나오고 20만 밭까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나오면 안 사는 게 최선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안 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팔았을 때가 한 5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평균을 한 14만 밭 요 정도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최고층들, 그리고 조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유닛들을 그 정도 가격에 팔았었기 때문에 지금 뭐 18만 밭, 19만 밭, 20만 밭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역만 짚어드렸는데 솔직히 잘 모르시는 지역도 많이 짚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 부분만 짧게 말씀드렸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가격 체계로 보시면 안 돼요. 다시 모든 걸 콘도에 넣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여기에 맞춰서 사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립니다만, 콘도 여러 개 보고 선택을 하려는 분들 이거 보고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 지역 갖고 그러실 거면 애초에 제 컨텐츠는 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망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는 이제 면적 기준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